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먼저 수혜를 받고 이후 선별적인 알트코인, 모든 알트코인이 아니고 선별적인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확산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다면 어디 먼저 갈까요? 가장 안전하고 거래량이 많고 기관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바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그래서 만약 클래리티법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기관들의 투자 심리 역시 개선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시장을 이끌고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더리움이나 주요 알트코인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대형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마지막으로는 중소형 알트코인까지 순환매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은 좀 과거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시장 전체가 함께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예전보다 성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이 많아졌고 프로젝트 간 경쟁도 훨씬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알트코인이 함께 오르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더 강하게 나타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력이 있고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으면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프로젝트 중심의 알트코인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클래리티법 규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프로젝트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알트코인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알트코인이 제도권 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언제부터 하락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타나야 이게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시장을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도미넌스라는 개념부터 좀 설명드리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가운데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더 많이 몰리고 있다. 반대로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분산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금은 대부분 비트코인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높은 도미넌스가 반드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도미넌스가 언제부터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비트코인이 일정 수준의 가격에서 안정됐을 때라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비트코인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을 쉽게 이동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비트코인의 자금에 머무는 영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일정 구간에서 횡보하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이제 다음 기회는 어디일까 하면서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트코인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이더리움의 상대적인 강세입니다. 과거 상승장을 보면 대부분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인 다음 그 다음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알트코인 시장 전체로 분위기가 확산되는 흐름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강한 상승률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런 신호를 좀 보시면 그때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당장 도미넌스가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비트코인이 먼저 시장을 이끈 다음에 시장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도미넌스가 몇 %가 되면 알트 시즌이다처럼 숫자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장의 자금이 지금 실제로 어디로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리티법 이슈가 마무리된 이후에 시장이 가장 주목하게 될 변수는 무엇일지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지 ETF 자금 흐름 혹은 기업들의 매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스테이블 코인 정책 등 어떤 요소가 다음 상승장의 핵심 동력이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클래리티법이 중요한 이벤트에 있는 것은 맞긴 한데 이 이슈 하나로 시장의 방향이 모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슈가 지나간 이후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시장의 본질적인 수급과 거시 환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핵심 변수를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금리의 방향입니다. 암호화폐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수록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물가와 고용 지표에는 계속해서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자금의 흐름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가격만 보는 시대가 아니라 실제로 ETF에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순유입, ETF의 순유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기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ETF 자금 흐름이 앞으로도 시장의 체력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입니다. 기업들의 매수는 단기적인 투기성 자금과 달리 장기 보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수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제도권 편입 속도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이 확대되고 관련 정책이 명확해질수록 시장 전체의 자금 유입 환경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비트코인 가격 하나만 보는 시대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제도권 금융과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 함께 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드린다고 하면 결국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히 가격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금리와 정책, 기관 자금, 그리고 제도권 편입이라는 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어디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매크로 이슈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리더스 시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월가 새벽 배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밤사이 전해진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이슈와 투자 포인트들 들고 바로 달려올 테니까요. 이어서 출발 딜사이트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